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해설론 8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촬영하는 시간은 지금 10월 19일 화요일 10시 58분입니다. 방금 B반 강의를 마치고 촬영을 합니다. 외부에 오늘은 심사가 있기 때문에 오후에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쉬지도 않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요, 과제를 먼저 낼게요. 시험은 대면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화요일 날 1교시에 봅니다. 9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01반이나 002반, A반, B반 상관없이 9시에 봅니다. 학과 홈페이지에 자기가 시험 보는 강의실이 게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2교시에 오시면 시험에 응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험 문제와 답이 다 나갔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학생이 2분이 계셨었거든요. 응시 안 했습니다. 0점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오늘 컴퓨터가 꺼진 상황에서도 사다리 추첨을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B반 같은 경우 제 모토는 성적은 공정하게, 그게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프로젝트 중에 이번 학기 프로젝트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는 누차 했고요. 그다음에 B반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A반에서 얘기를 못해서 마음에 걸립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11월 달부터, 다음 달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될 것 같고요. 백신도 다 웬만큼 맞아가지요. 먹는 약도 나오죠.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 3월 달부터, 그러니까 2022년 3월 달부터는 거의 99% 정상적인 학교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고등학교 때 대학 가면 해외 교환 학생도 가고 싶어 했던 학생도 있을 거고, 해외 인턴십도 해보고 싶었던 학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달 되면, 특히 3월 달에는 조금 몇 개 안 나오더라도 여름방학 때쯤 되면 물밀듯이 그런 거 응모하라고 게시판에 뜰 거거든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지만 학사 지원과나 학생 서비스 뭐 그런 데를 찾아보시면 과거에 그렇게 해외 인턴십을, 자매대학의 해외 교환 학생을 가는 조건이라든가 인턴십에 관한 조건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남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뒷머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행운의 여신 지나갈 때 얼른 그걸 보고 앞머리를 움켜쥐어야죠. 지나간 다음에 뒷머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못 잡는다는 얘기죠. 근데 사회에서는 경쟁이죠. 남보다 먼저 준비를 하면 남보다 좋은 조건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이나 인턴십이 확 늘어날 거라는 기대를 하죠. 학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과제는요. 시험은 우리 과목이 화요일날 있기 때문에 화요일날 몇 교시에 본다고 그랬습니까? 예, 1교시. 1교시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교시 시험. 그래서 1교시에 보시고 시험 범위는 아직 한 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지를 할 거고요. 부득이하게 갑자기 또 전면 비대면 그딴 소리 하고 그러면 카톡으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지난 시간 동영상에서는요, 오늘 과제는 발표할 때 채점 문항을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올려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자료 올려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거고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은 51페이지 해설사의 현장 능력 요인, 현장에서의 해설사의 현장 능력 요인을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지금 진도 나가는 게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 프로젝트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년에는 여러분이 저한테 수강 신청을 하시면 관광개발론인데 그거는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관광자원론, 자원해설론, 문화관광론, 창업론 그런 것들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 여러분의 선배들의 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프로젝트마다 얻는 게 많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물론 프로젝트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뭐 그거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러면 그것까지는 제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원들끼리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미리 모여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만에 하나 대면 수업이 없어지고 전면 비대면으로 하면 발표를 동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거를 카톡 단톡방에 그 링크를 걸어 두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때 상황에서. 근데 미리 얘기하는 거는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강의실에서 발표하는 대신에 강의실에서 발표하는 걸 찍어서 올리시면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진도 나갑시다. 51페이지. 쉬지도 않고 바로 하려니까 힘이 드는데 어쩌겠어요. 자, 해설사의 현장 능력 요인.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해설사의 자질 그리고 역할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관광과 교재는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도 계속 반복을 하긴 합니다만은 현장에서 어차피 해설은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물관, 미술관. 근데 박물관에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해설사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럴 때는 우리는 박물관에서 하는 학예사 그런 분들이 해주시고요. 대체로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그런 걸 해주시고요. 미술관에서 해설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도슨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설의 영역은 무궁무진하죠. 올해하고 작년에는 못했습니다만 3학년의 문화관광론에는 그 음악회 단체 관람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아침 11시인가요? 아침에 음악회를 합니다. 교수님 뚱딴지 같이 해설하다가 왜 아침에 음악회를 얘기합니까? 자, 음악회 그런 것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는 어떻게 가겠는데 음악회는 부담스러워하죠. 왠지 정장을 해야 될 것 같고 클래식을 알아야 될 거 언제 박수를 쳐야 되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그 걱정을 칼같이 깬 사람이 있죠. 그게 그네라는 노래를 작곡하신 금난세 교수가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클래식은 아침 10시에 클래식을 하시는 분들, 특히 성악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는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죠. 그런데 아침의 음악회의 특성은 해설이 있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아기 코끼리 덤보가 이렇게 걷는 음악을 그 오케스트라한테 연주하라고 그러고,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끼리가 성큼성큼 걸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라고 해설을 하고 연주를 하게 하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자, 그 아침에 음악회가 나온 경위는요. 클래식이 점점 클래식을 향유하는 층이 줄어들었어요. 클래식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클래식 향유층을 늘릴 수 있냐 그 고민을 하다가 금난세 박 교수가 아침에 음악회를 시작했죠.
왜 아침 11시냐 소리도 안 나오는데 주로 주부들을 상대로 한 겁니다. 주부들은 애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 하고 나면 그때가 제일 한가한 시간이니까 그때 와서 아침에 음악회 가면 표를 내면 샌드위치도 주고요 커피도 줍니다. 그게 끝나면 김해 연지공원에서 그걸 먹으면서 또 수다 떨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폭발적인 그로부터는 전국에서 각 지자체마다 아침에 음악회가 대붐을 이루었습니다. 자, 지금 하는 얘기는요, 해설은요, 음악도 할 수 있고요, 박물관 전시물도 할 수 있고요, 또 미술관 그림도 할 수 있죠. 해설의 영역은 무궁무진합니다.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주로 이제 그 사찰, 그 다음에 아니면 국보들 그런 얘기만 했거든요. 야외 공원 뭐 그런 것만 했는데 아닙니다. 박물관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룹을 데리고 박물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여행을 가면요, 한국인 가이드가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해설의 영역은 여러분들이 개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고로 지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를 벗어나는 해설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시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해설은 다 같은 해설이니까요. 아마 박물관 학예사분이나 미술관 큐레이터 내지는 도슨트를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죠. 지금은 영역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미술관도 곳곳에 많죠. 강원도에도 있고 많죠. 국립미술관, 현대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그런 것 말고도 미술관이 무지 많습니다. 문화거든요, 문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면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쪽 분야는 앞으로 자신이 스스로가 새롭게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면서 만들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도 코로나 이전에 저희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는 우리 집 애들한테 시키죠. 그럼 일정도 짜고 해요. 근데 걔가 짜는 걸 보면 유튜브를 보고 짭니다. 유튜브도 그것도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해설입니다. 그걸 어떻게 상업적으로 make money, 돈을 벌 수 있는 걸로 연결을 시킬까는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오겠죠. 항상 뭐든지 아까 해외 인턴십, 해외 교환학생 그런 것도 먼저 갈 때는 경쟁이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에 먼저 가시면 여러분이 1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남들 다 할 때 유튜브 되겠다 그러면 확보하기가 어렵죠. 클릭하시는 분들도 작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작고,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할 때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굉장히 변혁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확 뜻이 뜨는 분들도 나올 거고요. 여전히 과거의 스타일을 고집하시는 분들은 폭망하시는 분들도 나올 거고요. 뭐 선택입니다.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만 가지고 기존의 틀 속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자, 또 본론으로 갑시다. 현장 능력 요인은 여기서는 강의를 하면서도 짜증은 나지만 관광자원해설에서의 현장 능력은 메시지 구성 능력, 매체 활용 능력, 그리고 진행 능력으로 구성된다. 됐죠?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 그게 설명이 나와요. 메시지는 해설의 이야기거리 전체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핵심 내용으로 해설의 테마를 하층해지는 부분이다. 뒤에 가면 또 테마에 관해서 또 한 챕터가 나와요. 근데 결국은 아까 지금 이거 설명하면서 테마가 뭘로 할 건가, 테마를 뭘로 할 건가, 주제를 뭘로 할 건가, 그죠? 그래서 메시지 구성의 그 주제를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어저께 지금 여러분의 선배 지금 4학년 하는 학생인데
그 유럽 테마 여행을 가는 그런 걸 준비하고 그런 거에 그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합격이 되고 이제 교육받으면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자가 그 채점하시는 분이 이런 해설은 처음 본다. 뭐 이렇게 성의가 없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화가 나죠. 제가 알기로 그 학생은 꽤 열심히 하고요. 성실하고 잘해요. 근데 그렇게 했다 순간 제 첫 번째 판단은 망할 놈의 심사위원 지가 뭘 한다고 이 새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심사위원들한테 100%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늘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만 해설하다 보니까 해야겠다는 풍만해진 거죠. 욕심이. 그러니까 유럽에 관한 책을 쫙 읽고 그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유럽 4만 얘기를 하는 거죠. 짧은 주어진 시간 15분 안에. 관광은 키포인트가 재미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럼 코스가 나오면 그 코스에서 정사도 중요하지만 정사보다는 야사 위주로 해서 해봐라. 그리고 그것과 바꿔서 그러면 뭐 버킹엄 궁전을 한 코스에 있다고 그래요. 그럼 버킹엄 궁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것 중에 재미를 느낄 만한 거 쉽게 말하면 흥미적인 요소 그 다음에 무슨 영국은 정원이 발달되어 있죠. 정원이 왜 발달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약간 정사에서 옆으로 벗어나서 그런 걸로 접근을 하면 훨씬 쉽다는 얘기죠.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자원해설 시간을 했는데요. 그래 근데 순간 네가 당황을 하니까 영국 역사는 드립다 나열을 하니까 그걸 누가 좋아하겠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거든. 짧은 시간에 다 전달해 주려면 그건 욕심이에요. 앞부분도 얘기했죠. 관광자원 해설가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뽐내는 장으로 하려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해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해설사분들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 뽐내려고 뽐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좀 뇌를 내세우고 싶은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그래서 관광은 누구나 하는 거지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거기서 다시 한번 할 수 있죠. 그분들은 그 지역에 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모르겠으나 관광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관광객에 대한 이해는 빵점인 거죠. 관광객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놀러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속하니까 교재는 그렇게 써 있죠. 그곳을 방문한 관광객의 경험을 풍요롭게 해주겠다. 상당히 추상적이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무슨 코미디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시켜 줄 수 있는 거. 관광은 자극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곳을 방문하게 되고 그럼 전체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메시지는 해설의 이야기거리 전체 아까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변학도가 수청을 들어라 했고 그러면 그것을 살짝 빛나서 조선시대 기생 관기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그죠? 춘향이는 기생 딸이었으니까 그죠? 그런 얘기도 충분히 가능하죠. 또는 이몽룡이 암행어사 장원 급제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슬쩍 돌려서 과거 제도에 관한 것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앞에서 얘기했죠. 유머 감각, 균형 감각이라고 그랬거든요. 본론에서 살짝 벌어서 조선시대 과거에도 부정행위가 무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해줄 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 대신 써주는 사람도 있고요. 자리 잡아주는 사람도 있고요. 뭐 뒤에서 담 넘어서 답안지 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글씨 대신 써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답안지 먼저 내주는 사람도 있고 답안지 먼저 내는 게 그 항목별로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쉽게 합시다.
수천 명의 시험을 보죠. 채점자가 그거 다 못 보죠, 인간적으로. 일단은 먼저 낸놓은 걸 먼저 보겠죠. 그리고 좋은 게 있으면, 이거 좋네. 그다음부터 마음이 편해지죠. 좋은 거 뽑아놨어요. 그다음부터 성의 있게 못 읽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답안지를 빨리 제출하는 것도 과거 급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로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몽룡이 과거 급제를 하고 어사화를 꽂고 암행어사가 되어서 나왔다 하는 얘기로도 갈 수 있고요. 또는 옆으로 가서 왜 지방관청의 수장들이 사또들이 부정부패를 했는가? 조선시대 지방관청은요, 사또 밑에 이호, 예병, 형고, 이방, 호방,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월급이 없어요. 말이 안 되지만 월급이 없어요. 그럼 적당히 뇌물 먹고 살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또 빗대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느냐예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에 박힌 듯이 교과서에서 이제 보물 메토고 문화재 메토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는 일반인들은 별로 흥미를 안 느끼죠. 가끔 해설을 들어보면 고등학교 국사 시간 시험 문제 답 심지어는 그러면 이 사실은 몇 년도 수능에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수능이 그렇게 중요한 건 모르겠으나 그 현장에 방문한 사람들한테 수능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테마를 여러분들도 그래서 조원들끼리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어떤 걸로 테마를 정해보고 그거에 합당한 것을 찾아보든가 아니면 자원을 먼저 선정하고 거기에 그 자원에 합당한 테마를 선정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 쓰시고요. 많이 토론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걸 하면 재밌을까? 키포인트는 재미적인 요소, 흥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까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넓은 궁궐에 나무 한 그루가 없대. 실제로 없어요. 지금 갔는데 나무가 있으면 나중에 심은 겁니다. 나중에. 근데 지금 현대 와서 고궁 정비하면서 북경 같은데 옛날부터 잘 보존되어 있는 자금성이나 그런 데는 나무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후원, 창경궁 후원 그런데 사적인 공간에는 있죠. 근데 근정전이나 그 주변에는 일체 없습니다. 뻥 뚫린 공간입니다. 근데 아까 그걸 얘기하고 바닥을 1.2에서 1.5m 돌로 채웠다는 거죠. 그거 공사하기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 얘기. 그 얘기를 할 때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중간에 조시는 분도 계시긴 했어요. 다 뭐 만족은 못하죠. 네, 순간은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럼 그런 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자원 해설가로서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는데 자원 해설가하고 가이드하고 원칙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다릅니다. 영역이 다르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자원 해설가와 가이드가 딱히 구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일종의 흥미가 있으면 내년 봄부터는 여행사 가이드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슬쩍슬쩍 배웠던 거를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본 전문 여행사인 여행박사요. 지금은 넘어갔죠. 딴 회사에서 인수해갖고 하고 있는데 여행박사에서는요. 똑같은 동경 2박 3일 알까기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가이드 이름을 공지를 합니다. 누구누구 가이드가 동행한다. A라는 가이드가 동행하는 그 패키지는요. 신청자가 3명. B라는 가이드가 동행하는 가이드는 공지하고 15분 만에 마감. 즉
가이드의 능력에 따라 모객, 사람들이 모아지거나 아니면 여행 프로그램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처음에는 직원으로 들어갔으나 나중에는 프리랜서로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그런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동영상 과제는 제 시간에 제출하시고요. 여기서 마치고 바로 두 번째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